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투싼 하이브리드는 1.6 터보의 6단 조합으로 EWD의 경우 공인연비는 복합 16.2km가 나옵니다. 요거를 연간 2만 km 주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름값은 월 16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하부로서의 특징은 외부에선 없고 실내에서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2가 추가돼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도 D 올릴 때부터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일반 모델과의 구분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역시 일반 모델과 동일한 622리터로서 2열 폴딩 시에는 1530리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탑재로 인한 적재 공간 손실은 없다는 뜻인데요. 다만 총 중량에서는 하이브리드가 90kg가 더 무겁기 때문에 승차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시승할 때 자세히 느껴볼게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에선 블랙 원톤과 블랙 앤 그레이 투톤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필러는 모두 그레이가 들어갑니다. 시트는 프리미엄까지는 인조 가죽이고요. 대신 모던 대비 시트 상단에 패턴이 들어갑니다. 계기판은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인데요. 그래픽은 나름 경쾌합니다. 시인성도 좋아요. 여기서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거나 파킹 어시스트 2를 넣으면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은 프리미엄부터 12.3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하이브리드로서의 기능적 특징은 패들 시프트의 회생제동 조절 기능 추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생제동 모드는 오토모드 포함 0부터 3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시승할 때 보니까 오토모드가 가장 편하고 효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로는 에너지 흐름도와 드라이빙 효율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실제 운용하다 보면 가이드가 되곤 합니다. 아무튼 편리한 정보가 많았어요. 2열 역시 일반 모델과의 수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트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드는데요. 시트는 6대4 폴딩의 리클라이닝, 그리고 USB 포트와 에어벤트,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표상 하이브리드 전용 옵션으로는 이모션 드라이브 시스템과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모션 드라이브란 방지턱이나 가속 및 코너링 등 특정 상황에서 차량의 흔들림을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가 제어해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시승 때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얼마냐?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후 3,213만원부터 3,858만원으로 가솔린 대비 평균 427만원이 비쌉니다. 사륜은 여기에 223만원이 추가가 돼요. 일단 산타페나 소렌토와는 다르게 사륜 선택 시에도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경쟁차인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시작 가격은 같지만 중간 트림부터는 투싼이 88만원, 최고 트림에선 151만원이 더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119만원이에요. 인기 견적은 투싼과 스포티지 모두 최고 트림 조합으로서 투싼은 4천만원 초반대, 스포티지는 3천만원 후반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준준형 SUV가 4천만원이라니 살짝 부담이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씨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지금 보시는 프리미엄 트림에 선택 옵션 3개만 넣어서 3,697만원에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LED 리어 램프와 19인치 휠, 1열 전동과 메모리 시트,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안전하차 경고와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 스타일과 편의, 안전면에서 충분히 보강을 하면서도 3,700만원 이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HUD랑 디지털키2 때문에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3,858만원부터 시작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만 타협하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투싼과 스포티지의 기본 옵션 차이는 시작 트림 기준 투싼이 8개 우세하고요. 스포티지는 9개가 우세인데요. 물론 같은 가격에 개수는 스포티지가 더 많긴 하지만 개별로 보면은 최신 옵션 및 스타일 면에선 투싼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트림에서 투싼이 3개, 스포티지는 5개로 여기서도 신형 시스템은 투싼이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에선 투싼이 7개, 스포티지가 3개로 에이다스까지 고도화가 되는데요. 물론 스포티지도 차액 151만 원으로 개수나 균형을 맞출 수는 있지만 디지털키 2나 HUD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게 투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일단 파워트레인은 투싼이 모터 출력을 보강해서 5마력 1.7토크가 더 높습니다. 대신 연비는 스포티지 대비 0.5kg가 낮아져서 연간 6만 원 정도가 더 들고요. 가솔린 대비로 보면 연간 58만 원이 저렴하지만 평균 427만 원이 비싸니까 차값 상세 기간은 약 7.3년이 걸립니다. 즉, 투싼 하이브리드는 유지비 절감 플러스 성능적인 면까지 챙겨봐야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더 뉴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EWD 전륜구동 방식이고요. 트림은 프리미어 트림에 익스테리어 디자인 2와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은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휠은 참고로 19인치가 달려 있어요. 현재 지금 출퇴근길 정도의 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최고치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19인치 휠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4.9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연비는 여기 보시면 17.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60km 미만일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EV 모드로 주행 중이에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스포티지보다 모터 용량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윗급인 산타페나 아니면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EV 모드 가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웬만해서는 시속 60km 미만에선 계속 전기 모터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전기 모터로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더라도 이 배터리 게이지가 빨리 닳지가 않습니다. 항상 50% 이상으로 차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정차 중이었다가 급 출발할 때, 이럴 때에는 엔진 개입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조금만 떼더라도 바로 EV 모드로 돌아와요. 급하게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꾸준히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을 핸들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단계는 0단계부터 3단계 오토 모드도 있습니다. 오토 모드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토 모드로 3단계를 해둔 상태입니다. 완전 정차를 제외하면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엑셀 페달을 뗐다 붙였다 요거만으로 가감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 피로도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썬루프가 없는 차량을 시승 중이고요. 창문은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창문을 열어보면 이 정도고요. 창문을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이 윈드 노이즈,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들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데요. 현재 지금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땅에서 들려오는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조금은 울려 퍼져서 하체 방음이 동급 중에선 비교적 잘 된 편에 속하지만 19인치를 선택을 하신다면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게 약간은 아쉬워집니다. 현재 EV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자, 현재 엔진 구동으로 진행 중이고요. 똑같이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엔진 구동이 되면은 전기 모터로 갈 때보다 확실히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수치적으로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EV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방금 제가 엑셀 페달을 밟아서 엔진이 개입된 상태입니다.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되었을 때의 진동 소음이 이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 운전자에게 다이렉트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질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전개가 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노면에 약간 크랙이 있는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약간은 울려 퍼지는 타입이긴 합니다. 방금 다리 이음새와 함께 약간의 웨이브가 있는 구간을 지났는데요. 이랬을 때 충격을 감수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이 고저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동급 중에서 비교적 승차감이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자잘자잘한 충격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컴포트하긴 하지만 이렇게 크랙이 있거나 포트홀 이런 구간에선 충격이 운전자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기본 인치인 17인치가 들어있다면 더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참고로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오! 지금 엔진으로 쭉 개입이 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엄청 잘 나가는데요? 오! 이게 첫 스타트감은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려주는 타입인데요. 적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톡 쏴주는 타입입니다. 고속 한계치가 넓은 편에 속해요.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감마 1.6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투싼하고의 궁합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위급인 산타페와 소렌토에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산타페와 소렌토는 잘 나가긴 잘 나가요. 근데 고속 한계치가 풍부하고 엄청 넓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투싼급에는 이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정말 딱 좋습니다. 고속 한계치가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풍부하게 쭉 끌어올려주는 타입이라서 패밀리카로 가족이 다 타더라도 고속 한계치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엔진 개입으로 거의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85% 정도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 모드로 쭉 주행을 했을 때에는 한 50%에서 55%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요. 현재 시속 90km로 주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엑셀 페달 밟고 있거든요.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50% 이상이 차 있으면 시속 60km까지는 EV 모드,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고요. 방금처럼 80% 이상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고속으로 쭉 밟아도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미있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미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계기판처럼 보이는 아날로그식인 계기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이 디자인은 고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레드존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현재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을 시승 중이기 때문에 신형에 들어가는 HUD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HUD는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동급에는 없는 HUD가 들어가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고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HUD가 없어도 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있진 않아요. 자, 전방에 코너가 있어서 선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로 해둔 상태이고요.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약간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전륜 기반 EWD다 보니까 약간의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향하고자 하는 방향보다 조금 덜 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타이어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선의 능력은 무난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 차선 변경도 같이 해볼게요. 이게 날렵하고 스피디하고는 거리감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불안하다거나 그립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또 없습니다. 여기서 스티어링 휠 모드만 노멀로 다시 바꾸고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핸들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핸들을 꺾는 방향으로 너무 푹신하게 받아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보다 조금 더 가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는 EWD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동을 지금 앞바퀴로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핸들링이나 이 EH, 이 토크 벡터링 등등을 제대로 활용을 잘 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4륜이 들어간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요 특화 기능들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약 13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구간에서 좀 더 많이 타긴 했지만 오늘은 고속도로 주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비는 지금 리터당 1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제가 좀 많이 누워있죠.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돼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는 지금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입니다.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노면을 어느 정도는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승차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전방에 큰 험지가 있어서 그곳을 이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또 한번 지나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험지 구간이 꽤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벽하게 100% 다 흡수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저차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나름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데 험지 구간에서는 충격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차량이 흔들릴 때 모터가 잡아줌으로써 일반 모델 대비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간의 2열 승차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싼은 2열보다는 1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MCAT 기준 92.4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 2023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한 간헐적인 배터리 과전압 경고 점등 및 속도 제한 가능성에 대한 건으로 무상 수리가 진행 중이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리어 방향지시 등의 낮은 위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별 선택 불가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투싼 하이브리드 어떠냐? 일단 일반 모델 대비로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승차감도 편안했고요. 확실히 이모션 드라이브 같은 하이브리드 전용 시스템의 유무가 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포티지보다 비쌉니다. 옵션 개수 차이를 차액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옵션 간의 수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지의 하부 전용 시스템은 승차감과 선해 이렇게 두 가지에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투싼은 여기에 가속가, 긴급조양, 급선회 시에도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줍니다. 또한 HUD도 차이점이라는 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